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 수설 인문학 7월 24일 8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모두들 권력의 힘을 알고 있기에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권력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랑에서는 그 권력을 놓는다. 사랑하는 쪽이 안달한다. 사랑하면 권력을 빼고 자존심도 빼고 힘도 뺀다. 엄마와 딸이 싸우면 대개 엄마가 진다.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한재욱 씨가 지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집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일그러진 채 손을 최대한 뻗어 아담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표정이 바뀌어야 맞는 것일 텐데 말이지요. 미켈란젤로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힘을 휘두르지 않고 힘을 빼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덜 사랑하기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힘을 줍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하면 힘을 뺍니다. 마치 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기에 낮아지고 사랑하기에 힘을 휘두르지 않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엄마가 딸에게 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네, 더위가 한창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죠. 그런데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게 엄마와 딸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의 엄마와 딸.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어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잘 모르는데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모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던 우리 방송의 모녀 사이 ENFP를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단원 FM행의 PD를 맡고 계신 우리 최혜연 선생님과 그분의 따님 태은 양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 또 모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이야기의 당사자들 직접 인사 들으시고 우리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 콧바람 빼시고 네. 자, 우리 태은 양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안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태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은 양. 네. 네, 단원 FM의 제작 팀장을 맡고 있는 최혜원 모녀사이 ENFP의 뿅뿅나라 공주입니다. 네.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 가장 누구보다 우리의 가장 뒷배가 되어주시는 우리 최혜연 선생님이신데요. 오늘은 또 이제 직접 방송 진행자가 아니라 저의 게스트로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 방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방송들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것들 많은데 우리 ENFP 모녀 사이는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도 한 57, 5, 6, 7, 8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엄마와 딸. 그럼 우리 태은 양이 작년 지금 고1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작년 중3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자,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엄마가 하자고 해서 그냥 엄마 말을 잘 듣는 딸로서 효녀 딸로서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뻐서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 교육을 들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원래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기셨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 왜냐면 이걸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고 알려주겠다 했다가 전 확실한 대답을 내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얼렁뚱땅 하게 됐어요. 얼렁뚱땅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네, 거의 네 그렇죠. 자, 우리 최혜연 선생님은 왜 직접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왜 따님을 또 중3이면 한창 사춘기 때 아니었어요? 그렇긴 했죠. 그렇군 하고 그냥 왠지 태은이랑 하면은 우리 붕어빵님이랑 하면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아마 한 것도 있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대에 관련해서 좀 그런 세대에 관련된 뭐 저 10대와 뭐 40대 이야기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붕어빵이라 그랬는데 엄마 붕어빵이에요? 아빠 붕어빵이에요? 엄마 닮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엄마 닮아서 다행이래요? 아니면 큰일 났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저인데 어느 면은 아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조화롭게 좀 섞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애매하게 섞었다고 항상 저한테 불만을 가지십니다. 네. 그럼 태은 양한테 물을게요. 엄마를 닮아서 이 부분은 엄마 닮아서 좋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에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성격. 네. 엄마 성격 보통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늘 항상 밝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닮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엄마 닮았 때문에 내가 이 생에 망했어. 뭐 이런 거 있다면? 이게 괜찮아. 인생이 망한 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많죠. 뭐 딱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항상 평소에 약간 얘기하고 분포돼 있어가지고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 약간 엄마도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엄마 되게 고무줄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걸 닮아가지고. 태은 양도 살이 잘 쪄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타입? 예, 약간 그런 느낌. 제가 한창 다이어트를 한다고 양배추만 먹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양배추만 한 일주일 동안 먹거든요. 정말 양배추만. 네. 계란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2kg인가? 3kg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근데 이렇게 살 안 찌는 스타일을 아빠가 잘 안 찌거든요. 저희가 방송 때 가깝씨라고 얘기하는데 가깝씨는 살이 잘 안 찌는 스타일인데 그 안 찌는 스타일은 큰 아들이 닮은 거예요. 밤에 치킨을 먹어도 살이 안 쪄. 항상 이제 저희 붕어빵님이 불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오빠는 살이 안 찌고. 자, 모녀 사이 ENFP. 둘이 똑같이 ENFP라는 거죠? 그때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작할 때쯤엔. 1년 만에 바뀌었어요, 체질이? 네, 저는 약간 뭐로 T에서 바뀌었어요? F만 FST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ENTP. ENTP면 어떤 거예요? E는 외향성이고 네. N은 뭐죠?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네. T가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이거 P가 무계획적인. 약간 즉흥적인 스타일. 약간 사춘기를 거치면서 변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춘기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도? 네. 아니 근데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 보통은 뭐든지 거부하잖아.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춘기 제 스타일은 뭔가 막 반항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원래 우리 태연 양은 안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건가요? 네. 네. 우리 최연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원래 강원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이제 6살 때부터 강원도 평창에 내려가 살게 됐어요. 네.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시고 이제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 대관령리에서 살다가 20살 때 안산에 취업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산에 이제 강원도 산 세월보다 안산에 산 세월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이제는. 네. 자, 안산에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산에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건데 최연 선생님이 단원 FM에 합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특히 이제 이런 뭐 사회 운동이라 그럴까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 하신 거죠? 저 하기 사회 운동이라 하기 좀 애매한 게 그냥 처음에는 그 학교 이제 학부모회 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 와동이잖아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인식들을 좀 고쳐보자라는 마음으로 학부모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합류가 돼서 어쩌다 보니 이제 희망마을 사업추진단이라는 곳에도 어쩌다 들어가게 됐고 또 희망마을 사업추진단이라는 곳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면서 유가족들과 친해져가지고 가족협의회 또 간사로 일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단원 FM까지 오게 됐죠. 세월호 유족회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편이네요.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이 안산시 자치행정과 TF팀이에요. TF팀인데 그 2014년 이후로 세월호 관련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돈들을 실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25개 동에 골고루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안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들하고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 세월호 당사자 지역이 와동이기도 하고 와동 그렇죠. 고산동 지역이었고 네, 그 삼부삼동이 집적 지역이죠. 네. 또 성격이 뭐 외향 쪽이라고 하고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분들이 다들 세월호에 관계되신 분들의 일을 돕는다든가 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어떤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게 좀 공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원래 많으셨던 건지. 솔직히 있었는데 솔직히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17년까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여가지고 그런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 가족, 내 살림만 챙기는데 급급했던 그런 한 해였다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세월호를 밖에서만 쳐다보고 있었죠.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도 있었고 마음만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기회가 됐으니 그 함께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조금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게 된 거죠. 2018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학부모회 활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나서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태은 양은 몇 살이었어요? 그럼 그때 6살, 7살? 7살? 네,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죠? 안 나요. 네. 자, 어쨌든 자라가면서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듣게 됐고 그러면서 엄마가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게다가 엄청 약간 공감을 몰입을 잘한다 해야 되나? 어떤 뭔가 상황을 듣거나 하면 몰입 엄청 잘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뭔가 응원해줘야 될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저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하고 싶나? 그 일이 그렇게 좋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세월호 관련된 얘기들을 집 안에서 어찌됐든 엄마가 해준단 말이에요. 계속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제가 방에 있어도 들리고 어디에 있어도 들리는데 그런 들리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암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집에서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데 네, 게다가 저도 또 들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들어야 되나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제가 뭔가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뭔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해준 말들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산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4월달 되면은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또 행사들도 있고. 네. 근데 옆에서 이제 친구들처럼 우리 태은 양의 친구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잘 모르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세월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태은 양이 나름대로 활약을 좀 했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 하나 얘기 좀 해줄까요? 약간 엄마가 알려주는 것들은
다 되게 작은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누구 어머님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듣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안산에서 태어나고 저랑 똑같이 자란 친구들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무조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와동 초등학교를 나오고 와동 중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선배도 있는데 우리 학교 선배도 거기 있을 텐데 분명히 뭐 그런 태은 양의 모습을 막 이렇게 세월호 얘기 나오면 막 얘기하는 태은 양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왜 그런 걸 아냐? 도대체 어디서 아는 거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신기할 일인가? 나는 되게 일상으로 듣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아니 제가 태은 양을 그냥 엄마 따라서 오는 거 몇 번 보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본인의 성격이 즉흥적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하고 제가 요새 고등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은 양한테 요청을 했어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 노래였으면 좋겠다. 자기를 가리키는 노래라고 데이식스의 예뻤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네, 제가 마이크를 꺼놔서 지금 옆에서 계속 맞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난 나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마지막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다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네,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태연이 양 어때요? 본인 노래 얘기하니까. 아니라니. 아니에요. 네. 최연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처음 모녀사이 ENFP를 진행을 할 때 네. 방송 컨셉이라 그럴까? 뭐 네, 이제 아까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40대와 10대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얘기해보는 그런 컨셉을 갖고 처음에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 컨셉 잡았던 거를 충분히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1년 가까이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최근에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저희가 둘 다 뭐라죠? P라 정말 준비성이 없거든요. 정말 집에서 하던 얘기를 그냥 여기 와서 하는 편인데 근데 그 집에서 하던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해도 붕어빵님의 생각, 저의 생각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세대 소통에 관련해서 얘기가 좀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저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큰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냥 사고 방식 자체가 약간 좀 그래서 비슷하긴 하거든요. 둘이 비슷하긴 한데 좀 올드해 엄마가 아무래도. 엄마도 올드한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약간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 그래서 가끔씩 그거랑 부딪히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엄마랑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 사고 방식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젊게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젊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 젊은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참는구나. 자, 방송을 하면서 태연 양은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얘기하면 감정이 좀 격양이 된단 말이죠. 엄마도. 저는 늘 격양돼 있는 상태지만 엄마는 격양이 좀 심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좀 싸움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하면 엄마도 이걸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그냥 그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약간 진실의 방 같은. 집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 방송하는 것처럼 얘기합시다 이러면 되겠네. 녹음해 녹음 부스 하나 만들어 집에다가 아주. 자, 방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주제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엄마가 한번 중학교 때 반 애들을 부르자 방송에다가 네, 생방송을 유튜브 생방송을 해서 링크를 이렇게 보내는 거였는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거든요. 솔직히 반 애들이 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제가 진짜 많이 반대했거든요. 진짜 한 2-3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은 해야겠다. 한 번 했는데 맛이 들린 거예요.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우선은 그때 왔던 친구들도 재밌어 했어요? 아니 네, 친구들은 되게 좋아했죠.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여기 온 거보다 전화 연결을 해서 어. 연결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었거든요. 와. 이게 너무 좋아했었죠. 그래서
또 맛이 들려가지고 이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아 그럼요 좋네요. 아이들과 추억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 담임 선생님이. 참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여자애들이 안 하고 장난기 많은 남자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 가면 또 말을 해요 막. 아니 방송했더니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학교 갔더니.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살았냐. 그러면서 그런 그냥 막 별로 막 이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반응이. 근데 한번 이렇게 막 전화 연결하고 했던 애들은 또 언제 하냐 막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좀 막 졸업하고 나서도 졸업하고 나서는 안 해주냐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제 프로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안 해주냐 3학년 끝났는데 또 해줄 생각 없냐 이러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하면서 그게 약간 근데 여전히 싫긴 해요. 여전히 또 같은 반 애들이 알게 되면 또 저는 약간 반에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조용해요 저 네. 막 그렇게 튀는 사람이 아니라서. 홍보라며 홍보. 홍보는 그렇게 튀지 않아요. 아니 조용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단원 FM이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 방송도 있고 또 외국인 방송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인문학을 빙자한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단원 FM의 기본적인 공통 목표는 안산시에 있는 어떤 차별 소수자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그래서 이제 핵개인화돼 있고 개별화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깔아주는 게 우리 단원 FM의 목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공동체성을 지향을 하는 거죠. 우리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목표 하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태연 양은 요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개별화돼 있잖아요. 다 이기적인 뭐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개인 성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걸 우선하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좀 공동체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우선시하는 타입일까요? 어떤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재밌고 다 같이 하면 좋은 거는 다 같이 하고 그래도 뭔가 제 걸 분명히 저도 약간 어렸을 때는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닮아가지고 되게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꼭 막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런 분명히 제 걸 챙겨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분명히 이거 게다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개인주의 사회니까 제 걸 안 챙기면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제 걸 챙길 때는 챙기는 편이고 뭔가 다 같이 하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다 같이 하면 좋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누고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 우리 태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연 선생님 엄마 입장에서 네. 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커왔던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태연 양의 입장으로는 어렸을 때도 엄마를 닮아서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랬다는데 네. 그런 태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좀 그래도 자기 걸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좀 손해보는 삶 사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이런 마음도 좀 없었나요? 아니 그런 마음은 좀 없었고 좀 약간 그때는 태연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나누는 거를 굉장히 저도 또한 즐거워했었고 그런 거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딱히 막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 예,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태연이 원래 저러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 학교에서 아이들은 좀 어때요? 이렇게 너무 개인화돼 있다,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 들 때가 많나요? 중학교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약간 철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밖으로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철이 안 들면 그게 가끔씩 물론 그 친구들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숨기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철이 안 들었을 땐 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니까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뭔가 욕심이 있어 애들이. 욕심이 절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해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얘기 들으면 나이를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또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실감나네요. 이제 저희 같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중3이든 고1이든 거기서 거기지 그런 생각인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 혹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느끼는 세월하고 그 당사자를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 또 시간의 흐름이 또 틀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때요? 이렇게 방송을 좀 했는데 벌써 1년 반 이상을 했잖아요. 네. 이런 방송이 우리 태연 양을 좀 이렇게 뭔가 변화시켰다 그럴까? 아니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주었어. 뭐 이런 게 좀 혹시 있었을까요? 변화를 받은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춘기를 약간 보통 사춘기가 오면 부모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부모를 밀어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하려면 무조건 엄마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뭔가 사춘기에 사실 부모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1시간 이상 얘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일단 하게 됐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사춘기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은 양이 얘기하는 공동체성은 어떻게 보면 사춘기라고 하는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을 강제적이든 어쨌든 간에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엄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 곁을 내줘야 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나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사춘기의 기간을 이제 잘 타고 넘어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대단한 역할을 한 거네요. 이게. 우리 채연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계신 우리 다른 FM에서의 활동도 그렇고 또 앞에 세월호 대책위원회에서 활동도 그렇고 이렇게 좀 공적인 가치와 타인에 대한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몸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다른 FM에서 직접 이 방송을 하면서의 또 어떤 새로운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FM 안에서 PD로서의 역할로서는 모든 면을 다 잘해드리고 싶고 모든 면에 다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랬던 욕심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기술적인 면이나 아직 저도 여기 와서 배우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막 그래서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배우는 입장 같이 커간다 이런 생각. 단원 F가 제가 같이 커간다. 근데 요즘 고민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 개인적인 상황이나 단원 FM 상황이나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아직 이제는 정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가장이다.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 저희 가정을 아무리 미국에서 돌 던져주더라도 넉넉하게 던져주진 않으시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안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성 있고 공감 있고 함께 하는 거에 관련해서 너무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정말 이제 생업으로서의 네, 어떤 맞아요. 뒷받침되는 그런 자본력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많이 이제 고민이 돼요. 아무래도 고민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또 고민하다가도 막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서 막 방송 시작하고 막 또 자기 이야기 들려주려고 하시는 오늘 어떤 일 있었냐면요. 필리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 하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좀 자세히 통화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또 상황이 오면은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막 이러다가 또 현실로 가면 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항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공동체 라디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공동체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NGO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임금도 못 받을 때가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참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놓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들을 그렇죠. 온몸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가 닿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어떠한 위로와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잖아요. 방금 이제 미국에서 보내오신다는 얘기는 우리 태은 아빠가 이제 네. 미국으로 네. 가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얼마나 되셨죠? 미국에 가신 이제 일주일 넘었어요. 따끈따끈하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 가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이야 당장 만약에 갑자기 막 바이든 대통령이 막 갑자기 불법 체류자한테 영수증을 준다. 그런 갑자기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는 네.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 이제 아빠가 없는 입장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집안에 이제 한국에서의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세 자녀. 세 자녀를 참 네. 키워야 되는 그런 음.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태은 양은 아빠가 미국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싸 기회다 이거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갔었거든요, 미국을. 그때 이모? 고모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서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게다가 아빠가 먼저 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제가 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서 몸조심 해라 이런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내가 갈 동안 길 잘 닦아놓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을 꿈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식이 좀 많이 틀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도 대학 졸업하기 4학년 1학기 때 아메리칸 드림 미국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가 막 시작하고 나서 91년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갔다가 안 돼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가실 것 같죠? 아니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사정은 좀 약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해요. 이제 네. 신랑이랑 통화를 해보면 미국은 정말 자기 한 만큼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할 만큼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자기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못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느끼기에도 아무리 열심히 이삿짐을 하고 직원으로 일해봤자 나아지는 없는 상황을 자기가 이제 경험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마디로 음. 몸만 건강하고 네, 맞아요. 뭐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고 아, 뭔가를 맞아요. 손에 쥘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털을 닦아놓은 친척들이 있으니까 음. 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근데 그런 받침대 안에서 본인이 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음. 좀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태훈 양은 만약에 미국에 간다. 아 그러면- 간대요 태연이는. 꼭 네. 가고 싶다. 20살에 가기로 했어요. 졸업하고. 네. 근데 가려면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눌러 앉는 거는 불법 체류가 돼버리고. 저는 그게 된대요. 청년 비자. 네. 음. 저는 20살 게다가 저는 딸려 있는 가족이 없어서 그냥 취업 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취업 비자 하려면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도련님네 식당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초대하는 형식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영어만 약간 수월하게 음. 잘 소통할 수 있게만 해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영어 잘해요. 이제 해야죠. 오케이. So,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네.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 네. 약간 좀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시니까 음. 수능 공부도 놓으셨고 이제 아, 이제 영어를 위주로만 하면 된다는 자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아, 내가 어차피 한국에서 대학 안 가고 네, 맞아요. 미국에 가서 네, 맞아요. 거기서 네. 그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영어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문대라도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래서 유학 가는 형식으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를 엄마도 했었는데 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전문대를 나오고 뭐 대학교를 나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그 일에서 저는 딱히 이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재능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미안한데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제가 그 연기 입시를 했었어요. 아 연기. 네. 어. 안양예고 입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저는 제가 되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걸 하고 입시를 한번 겪고 나서 아 나는 정말 이 판에서는 정말 축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 얄팍한 나의 이런 실력을 가지고는 절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그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데 굳이 내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새로운 걸 찾는 게 내 인생에 더 안 되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걸 찾는 게 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모여서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빠가 빨리 털을 닦아놓는 게 중요하네요. 자, 이 시간 아빠한테 뭐 영상 편지는 아니고 목소리 편지를 써본다면. 아빠한테요. 응. 화이팅. 돈 많이 벌어. 이거 네. 화이팅.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 큰 결심일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 이제 동생도 있고, 이렇게 아직 어떻게 보면 아빠의 손길, 아빠의 품이 좀 더 필요할 시기이기도 한데,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태은 양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태은 양의 꿈이 잘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은 양 지금 남들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약간 내려놓고 네. 하루하루가 청춘이겠네. 하루하루가 청춘인데 학교 분위기는 안 그래서 짜증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약간 좀 너무 이게 학교 분위기가 이런 걸 알고 오긴 했는데 그때는 공부할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졌으니까 그 약간 학교 분위기가 좀 강요를 해요.
너 이거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너 대학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무조건 있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너는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퇴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도 저기 뭐지? 졸업장은 있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제가 붕어빵님이 20살에 넘어가서 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아빠랑 같이 식당 일 같이 하다가 보다면 나중에 꿈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접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 한국 이런 성적이 필요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우선은 고3 졸업까지는 해라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네. 네. 어쨌든 이런 게 올드한 생각이죠, 엄마의.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고민이 들죠 아무래도. 왜냐면 뭐라도 하려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부분에서 검정고시로 해서 가도 돼요? 근데 그런 궁금함도 있긴 있어요. 네. 한번 좀 길을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우리보다는 우리 태은 양이 느끼는 세계가 훨씬 더 앞으로 더 넓은 세계, 더 자세한 세계일 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확 지났습니다. 네. 태은 양 이렇게 엄마랑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흔쾌히 만나. 흔쾌히 만나. 흔쾌는 아니었어요? 저 부탁할 거는 나중에 미국 가서 돈 많이 벌면 좀 우리 친하게 지내도록. 그래 놀러 오라 그러셔야죠. 시애틀로 놀러 오세요. 네.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네. 다 그 얘기하세요. 시애틀 하면 잠 못 이루는 밤. A는 B다에다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야. 네. 자, 오늘 일단 태은 양이 앞날에 응원을 좀 보내고요. 앞으로 또 모녀사이 ENFP 진행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좀 장수하는 프로로서 우리 단원 FM의 장수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연 선생님, 우리 또 이태은 맞죠? 네. 네, 이태은 양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태은 양이 골라주신 올리비아 로드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아니라 올리비아의 로드리고 맞죠? 아닌가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얘 제목이 뭐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팝송을 전혀 안 좋아해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부르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네요. 네,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Cause you were so excited for me to finally drive up to your house. Bu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crying cause you weren't around. And you're probably with that blonde girl who always made me doubt. She's so much older than me. She's everything I'm insecure about. Ye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Cause how could I ever love someone else? And I know we aren't perfect, but I've never felt this way for no one. And I just can't imagine how you could be so okay now that I'm gone. Guess you didn't mean what you wrote in that song about me. Cause you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And all my friends are tired of hearing how much I miss you, but I kinda feel sorry for them, cause they'll never know you the way that I do. Ye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and pictured I was driving home to you.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Red lights, stop signs, I still see your face in the white cars, front yards. Can't drive past the places we used to go to, 'cause I still fucking love you, babe. Sidewalks we crossed, I still hear your voice in the traffic. We're laughing over all the noise. God, I'm so blue, no we're through, but I still fucking love you, babe. I know we weren't perfect, but I've never felt this way for no one. And I just can't imagine how you could be so okay now that I'm gone. 'Cause you didn't mean what you wrote in that song about me. 'Cause you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Yeah, you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